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과연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부에서는 소멸위기에 처했다는 비관적인 진단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부산이 직면한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을 함께 분석해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산의 쇠퇴를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과 내부적 문제들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요까지만 보셔도 핵심 개념과 주요 논점들을 파악하여 부산의 미래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그 중심을 잡다 지식의 균형. 전체 개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서울공화국이라는 외부의 구조적 압력, 청년 세대의 부산 탈출 러시, 인구 붕괴, 경제 엔진 노후화, 행정 실패, 기반 시설 노후화에 이르기까지 도시 시스템 자체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내부 붕괴의 정밀 해부도. 우리는 이 쇠퇴를 6가지 구체적 이유에서 해부한 다음 오사카와 디트로이트의 사례를 통해 부산의 미래를 엿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의 필연적 쇠퇴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공화국. 부산 쇠퇴의 가장 근원적이고 강력한 원인은 도시 외부에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가 가진 구조적 결함, 서울공화국 현상입니다. 모든 자원과 기회, 인재와 자본, 권력이 단 하나의 거대 도시 수도권으로 무한 수렴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는 부산을 비롯한 모든 비수도권 지역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부산은 애초에 승리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서서히 질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 압도적인 중력의 실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50.6%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 26개 중 가장 높은 비정상적인 집중도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7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기업과 금융자본의 분포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100대 기업 중 부산에 본사를 둔 기업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으며 1000대 기업으로 범위를 넓혀도 그 수는 31개에 불과합니다. 대기업 그룹 계열사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금융대출의 60%가 수도권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와 기업 성장의 기회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완벽히 독점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부산의 청년들에게 탈출 외에 다른 선택지를 남기지 않는 구조적 폭력입니다. 역대 정부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비롯한 수많은 균형발전 정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강력한 힘과 고착화된 집적의 이익 앞에서 정책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증명하는 역설입니다. 통계청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집중은 이미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전체의 파이를 갉아먹는 마이너스섬 게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부산의 쇠퇴는 단순히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국가 경제 구조의 첫 번째 거대한 희생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청년 세대의 합리적 탈출. 부산의 미래를 잠식하는 가장 치명적인 현상은 바로 청년층의 유출입니다. 이들의 탈출은 비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기회가 부재한 도시에서 생존하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청년층, 특히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인구는 수도권으로 향하는 인구 이동의 핵심 동력입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 순유입 인구의 78.5%가 청년층이었으며 같은 기간 동남권 인구 감소의 75.3%가 청년 유출로 설명됩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은 잔류한 청년에 비해 취업률이 6.1%포인트 더 높고 연간 총소득은 평균 709만원 더 많습니다. 특히 고학력자일수록 수도권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해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이는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가장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합리적 선택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들은 더 나은 소득을 얻는 대신 삶의 질을 희생합니다. 이들은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1인당 주거 면적이 평균 3.8제곱미터 더 좁고 통근 시간은 10.6분 더 길며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총 부채는 1,733만원이나 더 많습니다. 장시간 근로에 시달릴 확률도 높으며 그 결과 번아웃을 경험한 비율은 12.3%포인트나 더 높게 나타납니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고 궁극적으로 삶의 행복감 점수는 비수도권 잔류 청년보다 낮습니다. 이러한 청년 유출은 부산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난 10년간 부산은 전국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급격하게 감소한 도시가 되었고
2015년부터 8년간 8만 명이 넘는 청년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20에서 39세 가임기 여성 인구가 급감하면서 부산은 광역시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인력 유출이 아니라 한 번 시작되면 스스로를 가속화하는 쇠퇴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첫째,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야망 있는 청년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부산을 떠납니다. 둘째, 이로 인해 지역의 인재풀이 고갈되면서 지식 기반 고부가가치 기업들은 부산을 투자처로의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셋째, 양질의 기업이 부재하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이는 부산에는 미래가 없다는 인식을 강화합니다. 넷째, 이러한 인식은 다음 세대의 유능한 청년들마저 부산을 떠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인구 붕괴. 부산의 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통계로 명확히 확인되는 현재 진행형의 현실입니다. 도시의 인구 구조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했습니다. 1995년 380만 명을 넘었던 부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330만 명 선마저 위태롭게 되며 1995년 이후 약 6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내에서도 가장 빠른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도입니다. 2021년 부산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4년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은 23.53%에 달합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미래 예측입니다. 통계청은 2050년까지 부산 인구가 현재의 3분의 2 수준인 245만 명으로 서울의 인구 감소율 21.45%를 훨씬 뛰어넘는 33.57%의 급격한 감소를 겪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인구학적 붕괴는 도시의 사회 구조 전반을 좀먹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여파는 가장 먼저 교육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활력과 미래 세대의 꿈이 사라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경제의 실핏줄인 상권은 고사 직전입니다. 부산 전체 상가 공실률은 25.6%로 4곳 중 1곳이 비어있는 셈입니다. 경제 엔진의 노후화 및 재창조 실패. 부산 경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영광은 빛바랜 지 오래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현재 부산의 경제 구조는 현대 한국 경제의 흐름에서 완벽하게 소외된 낡고 녹슨 엔진과 같습니다. 부산 경제의 몰락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탈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한때 세계 신발 산업의 중심지였던 부산은 동남아시아의 저임금 공세에 밀려 주력 산업이었던 신발, 섬유 산업이 붕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두환 정권 시절 부산을 대표하던 향토 대기업인 동명그룹과 국제그룹이 해체되면서 지역 경제의 구심점이 사라졌습니다. 이후에도 태광산업, 사마페인트, 넥센타이어 등 부산에서 태동한 수많은 유망기업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수도권 등 타지로 본사를 이전하며 부산의 산업 기반은 공동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산의 경제지표는 수십 년째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전국 17개 시 도중 14위 또는 16위에 머무르며 울산이나 서울 등 주요 도시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경제 성장률 역시 경쟁 도시인 인천에 뒤처지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경제가 단순히 성장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활력을 잃고 있는 경쟁에서 도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경제 문제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의 절대적인 부족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부산을 떠나거나 어쩔 수 없이 불안정한 자영업 시장으로 내몰립니다. 지난 6년간 부산의 1인 자영업자 수는 23%나 급증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창업 열기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부재한 지역 경제의 처참한 현실을 반영하는 생계형 창업의 급증일 뿐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완전한 실패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안 부산은 이 흐름에 전혀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전통 제조업에 기반한 낡은 산업 구조를 고수하며 첨단 산업 생태계의 핵심인 우수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본사가 전무한 부산은 구조적으로 미래 산업을 유치할 수 없는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부산 행정의 실패. 부산의 쇠퇴는 외부적 압력과 내부적 구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시정의 총체적 실패가 낳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리더십은 도시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무능했으며
오히려 단기적 성과와 전시성 행정에 집착하며 쇠퇴를 부채질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부산 쇠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역대 시장들의 정책 실패를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장기적인 산업 육성 대신 공공토지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매각하여 단기적인 부동산 붐을 일으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소수의 개발업자와 지주에게는 이익을 안겨주었을지 모르나 도시의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약화시키고 이들의 탈출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반시설 노후화. 쇠퇴는 추상적인 통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물리적 기반, 즉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인프라의 붕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수십 년간의 성장 정체와 재정 악화는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제 부산은 낡고 병든 육신으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도시의 동맥인 교량과 도로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국내 교량의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이 될 전망이며 부산 역시 이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상하수도 시스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연간 36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지만 막대한 교체 비용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는 부산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최후의 일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안도시인 부산은 해수면 상승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한반도 주변, 특히 남해안의 해수면 상승 속도는 전 지구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부산 앞바다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100년까지 해수면이 최대 82cm 상승할 경우 해운대의 상징인 백사장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린시티를 포함한 저지대 대부분이 침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영도와 같은 지역은 태풍 해일과 겹칠 경우 선 면적의 30% 이상이 물에 잠길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재앙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모든 위기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쇠퇴를 증폭시키는 위기의 융합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는 재정 악화를 낳고 악화된 재정은 낡은 인프라를 방치하게 만듭니다. 낡은 인프라는 도시의 매력을 떨어뜨려 다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합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라는 외부 충격이 더해지면 도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릅니다. 부산은 인구, 경제, 재정, 행정, 기반시설, 그리고 환경이라는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 다차원적 파멸의 고리는 도시가 가진 모든 회복 탄력성을 소진시키고 있으며 쇠퇴를 필연적인 운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외 사례, 오사카 신드롬, 제2의 도시에 대한 경고. 부산의 운명은 결코 독특하거나 예외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제2의 도시 혹은 탈산업화 시대의 항구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쇠퇴의 전형적인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사카, 미국의 디트로이트 사례는 부산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며 이 도시들의 경험은 부산의 쇠퇴가 얼마나 구조적이고 피하기 어려운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섬뜩한 경고는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도쿄와의 연결성을 강화한 신칸센 고속철도 개통 이후 쇠퇴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동 시간이 단축되자 기업들은 핵심 기능을 도쿄에 더욱 집중시켰고 인재와 자본이 도쿄로 흡수되는 빨대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이는 KTX 개통 이후 부산의 인재와 기회가 서울로 더욱 빠르게 유출되는 현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산의 상황은 오사카보다 훨씬 더 절망적입니다. 신칸센이 오사카의 상대적 쇠퇴를 촉발했다면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는 KTX는 부산에 더욱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사카의 오늘은 부산의 내일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지만 부산이 마주할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암울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외 사례, 글로벌 러스트벨트의 교훈, 디트로이트.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의 몰락은 단일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의 호황에 기대어 번영했지만 1980년대 일본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산업 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주력 산업의 붕괴는 대량 실업과 인구 유출로 이어졌고 1950년 185만 명에 달하던 인구는 7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세수 부족은 시 재정 파탄으로 이어졌고 결국 2013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자체 파산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항만물류와 경공업에 크게 의존했던 부산의 산업구조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실패한 현실은 디트로이트의 치명적인 산업 현중과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결론, 다층적 분석은 단 하나의 냉혹한 결론으로 수렴되는 듯 보입니다. 부산의 미래는 단순히 암울한 수준을 넘어 이미 결정된 쇠퇴의 경로를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이는 비관론자의 푸념이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는 필연적 귀결처럼 느껴집니다. 첫째, 서울공화국이라는 외부의 구조적 압력은 부산이 자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듯합니다. 인구, 자본, 권력, 기회가 단 하나의 중심으로 무한 수렴하는 국가 시스템 속에서 부산은 영원한 주변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부산은 내부적으로 이미 붕괴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구 구조는 회복 불가능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는 합리적인 이유로 도시를 등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과거의 영광을 잃고 미래 산업의 흐름에서 완벽히 소외된 러스트벨트로 전락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리더십의 무능과 실정은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고갈시켰고 낡아가는 도시 인프라와 임박한 기후 변화의 위협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다차원적 위기의 융합은 쇠퇴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고리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국제적 선례들은 부산의 운명이 예외가 아님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의 미래는 암울한 미래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시는 과거의 영광을 간직한 채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 거대한 항구를 낀 노인들의 도시이자 지역박물관으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산의 쇠퇴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도권 일극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의 가장 극적인 비극이며 서울공화국의 첫 번째 거대 희생자입니다. 부산은 종착역에 도착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다음 행선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부산의 유일한 얼굴일까요?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이 절망적인 진단 너머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다른 진실은 없는 걸까요? 다음 2부에서는 이 비관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목소리,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부흥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2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